이제 그 청파동 일대하고 네. 원효로 일대까지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이야. 오, 거의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제한이. 그다음에 용문동 일대와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원효로 3가 네. 이런 데까지가 주거 지역이면서 굉장히 넓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네, 있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캠프킴. 캠프킴.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역 북부역선 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접근성 좋은 꼰대 권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뉴스, 주요 뉴스 중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재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준비를 해서 네. 내용을 좀 파악해 보려고 왔습니다. 자,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네, 먼저 보시죠. 네, 일단은 보게 되면은, 자, 오 시장님이 재개발을 우선 시동 걸겠다. 공급 효과 적어도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재건축보다는 네. 재개발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출발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왜 이제 그 공약에서는 재건축 규제, 뭐 한강변 35층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일주일 안에 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재개발을 우선 시동을 걸겠다고 전환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갑작스레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아마도 네네. 제 생각으로는 네. 혹시 압구정동의 80헉? 아. 이 사태 이후에 지금 방향이 딱 급선회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재개발 규제를 풀고 또 재개발의 규제를 푸는 만큼 속도를 좀 내려고 하니까 시장이 갑자기 굉장히 반응을 빨리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고가로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손대지 못하고 방향 전환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재건축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재선을 염두에 두고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걸 목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서울시장이 임기가 1년인데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이제 그 시민들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대선을 나가지 않고 재선에 나가겠다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5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24만 가구로 서울에 적극적으로 많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님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부담이 덜한 재개발을 우선 활성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 이꼰대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 규제를 이제 풀고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재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네네. 보통 재개발들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규모가 작잖아요. 네. 매매값도 좀 낮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는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는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렇죠. 이게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덜할 거다라고 또 그렇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아파트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건드리면은 위험하니까 아파트보다는 가격 변동성이나 크거나 영향력이 작은 재개발, 빌라, 단독주택을 이제 개발하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자, 각종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서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여전한데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우리 이제 이꼰대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그는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억제책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면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곳 일주일 또는 열흘 이내에 정리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이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잖아요. 네네. 거의 2011년 이후부터 제 기억으로는 네. 신규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걸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뉴타운들이 해제가 되고 나서 그 지역들을 사실 재개발로 재추진한 게 아니고 네.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벽화칠하고서 뭐 골목에 가로등 정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 지역이 결국 노후도는 이 이전만큼 계속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더 심해졌죠. 더 심해진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나와줬으면 우리가 지금같이 공급 가뭄에 이렇게 시달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 이제 네. 더 지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700곳 중에서 네. 400곳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한데 오히려 공급은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노후는 노후대로 더 많이 진행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네. 아마 이 그 규제 완화책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박원순 전 시장님 당시에 네. 주거 정비 지수제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거 정비 지수제를 한 이유가 이제 그 요건을 강화를 해서 새로운 구역이 지정되는 걸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등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네. 자, 이 제도는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 지수제죠. 네. 이 제도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노후도와 노후도. 주민들의 동의율 등을 따라서 100.5라는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은 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70점이라는 게 굉장히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게 밑에 보시면은 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동수, 야. 그것도 전체의 3분의 2. 네. 근데 지금은 기준이 20년 이상인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30년으로 네. 더 강화를 한 거죠. 네네. 게다가 전체의 3분의 2 거기다 플러스해서 네. 이하고 이 연면적의 60% 이상이 충족이 동시에 돼야 돼. 동시에. 그렇죠. 노후된 건물의 연면적 네네. 합이 이제 60%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 각각의 호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호수를 이 구역 내에 전체에 있는 호수를 전부 다 해서 연면적의 합이 60% 이상이 넘어야만 충족을 하니까 얼마나 까다로웠던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렇죠? 거죠. 자, 이거를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손질을 해서 네. 이제 현재 서울시는 해당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4 연구원인데요. 네. 서울시가 어떤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더라도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네. 재개발 추진하는 만큼 민간 주도 재개발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 정부는 공공주도를 집중할 거고 그렇죠. 서울시장님은 민간 주도를 집중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이사 대책 네. 올해 2월 4일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솔직히 이사 대책은 공공 주도로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계속 지금 문제점들이 이런 현금 청산이라든지 네. 우선 공급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공공 주도형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은 굉장히 또 반발들이 많았단 말이죠. 불만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이사제도가요. 네. 2월 4일 날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거에 대한 후보지를 네. 많이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많은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급하게 네.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하기 전에 네.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제도를 네. 정립을 해야 돼요. 제도를 수립해야 되는데 네. 이 제도가 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지금 현재 다 계류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도 통과되지는 않고 네. 뭔가가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후보지만 지금 1차, 2차 계속 네. 후보지만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공시가격 상승도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렇죠. 뭐 보유세금 내는 게 네네. 느닷없이 2배 이상 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충분히 설득하고 또는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절반 이상은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얼마나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까? 맞습니다. 이사 측 나와서 현금 청산한다 그랬더니 네네. 내가 멀쩡히 가만히 나는 그냥 집 살라고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동네가 현금 청산된다고 여기 사게 되면 앞으로 거래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이 국민들이 겁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자, 오세훈 시장님이 그러면은 재개발에 집중을 한대잖아요. 네. 그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놨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면은 앞으로 일주일 뒤 또는 열흘 뒤에 어떤 활성화 정책이 나올지를 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네. 공권대님 이거는 재개발이 공공 재개발이 아니고 민간 재개발이라는 그렇죠. 거죠.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은 네. 공공보다는 민간에 대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간 재개발에 해당되는 거죠. 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이하 폐지. 그다음에 고도화 경관지구를 이제 고도화 경관지구는요. 네. 이게 이제 6층 이하 그 층수 제한이 있어요. 네네. 층수 제한이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도 7층 이하 이상으로는 못 짓는다라고 더 강하게 제한해 놓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7층으로 층수 제한이에요. 그러면 공권대님 네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7층 제한도 있고 뭐 10몇 층 제한도 있고 네. 제한이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까? 그렇죠.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제한이 없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네.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 2종이 그랬군요. 네네. 저는 그냥 이제 1종 네. 그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저 2종, 이렇게만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네, 그렇죠. 네네. 아, 그게 그렇죠. 큰 틀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7층 이하에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거는 서울에만 있습니다. 아. 다른 지역에는 없고 서울만 있는 이게 특별한 제도, 특별하게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는 제도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아. 그러니까 다른 6대 광역시나 이런 데는 없고 서울만 네.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인데 이제 이 서울이 워낙 과밀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땅은 부족하니까 이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좀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던 건데 이게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 거를 봤을 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폐지하겠다. 아. 폐지하고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층수가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 가능하니까 그렇죠. 용적률대로 짓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지면은 15층도 짓고 20층도 지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7층, 6층으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요건, 노후도라든지 그다음 호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도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와서 개발을 못했던 그렇겠네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겠다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게 풀린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재개발 쪽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중공업 지역 축소. 현재 서울에 보면은 중공업 지역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거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용도 지역으로는 중공업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어떤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다 보니까 이걸 축소하고 그 지역을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을 촉진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서울의 중공업 지역 하면은 가양동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성수동이 성수동이 있고 네네. 저 위쪽으로는 창동. 그렇죠. 이런 지역들이 그럼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규제가 완화되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이 된다면 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 열악한 주거 환경들이 점점점 개발이 되면서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이거는 이제 전 정권에서도 그동안 이제 현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추진을 했던 건데 강남 이 한강 이남권에 비해서 강북권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지역의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도시 기능상 오히려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역세권 개발하고 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역세권 개발은 고밀 개발이다 보니까 용도 지역도 상향을 해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 지역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준하는 정도로 용적률을 이제 상향을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살고 싶고 편리한 지역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면서 일부는 인센티브 준 거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서 서민들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고 분양받는 분들도 제대로 된 가치, 편한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비강남권의 상업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비강남은 강남 외에 우리 강북지역이라든지 네. 강서 지역에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라든지 이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네. 집도 많이 지을 수 있게 그렇죠. 높은 층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네. 그러면 정말 좀 입지가 좋은 지역에 살기 편한 지역에서 네. 새집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리고 소규모 정비 활성화. 지금 이제 소규모 개발도 정부가 가로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후보지로 지정을 하면서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소규모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거는 이런 이 용도 지역,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고도 경관 지역을 풀게 되면은 네.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고 네.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소규모 이제 예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모아 주택이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개발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재지정 그다음에 신규 지정을 늘리겠다. 앞서 얘기했던 해제된 400군데 네. 지정 중에서 이제 한 대략 한 250군데 정도를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재지정하고 신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도 다시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신규로도 또 지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서울에 얼만큼 있냐, 또 어디에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핵심이네요. 예, 이걸 일단 알아야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층밖에 못 짓던 지역이 갑자기 15층, 20층을 짓게 되면은 2배에서 3배 가까이 네. 그 지역의 가치 상승, 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관지구나 이런 고도제한지구도 네. 서울에 어디에 얼만큼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네. 또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제로 딱 눌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완화가 되고 네네.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가치가 높게 오른다. 네. 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 지도를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서울에 네네. 지금 현재는 뭐 7층 제한이 돼 있고 네네. 고도지구나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렇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오. 서울시에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 현황이라고 돼 있죠. 야, 이 귀한 자료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야, 이 빨갛게 보이는 게 지금 뭔가요? 자, 이거는 네.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이니까 이런 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일단은 모두 다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지역을 우리가 다 투자 대상 지역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확대를 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꼰대들은 네네. 굉장히 또 깐깐하잖아요. 그렇죠. 깐깐하게 보는 게 우리 꼰대 정신이기 때문에 네. 깐깐하게 이 중에서 뭐 모든 지역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군데만 우리가 지정을 해서 네. 제일 앞으로 규제가 많이 풀릴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이제 제일 관심사가 있는 곳이 네. 한강 이북 쪽에 어떤 개발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계획들도 또 재개발을 한다면은 개발 가능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마용성 지역이에요. 자, 마포, 용산, 그다음에 성동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일단은 용산구가 가장 네. 관심사가 높잖아요. 용투도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영투도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모여있는 것 중에서 현재 개발 구역인 곳도 있고, 네. 현재 개발 구역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 현재 개발 구역인 곳은 네.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서울역이에요. 네, 거기 서울. 서울역이니까 요 아래쪽에 왼쪽 편에 해당되는 곳이, 서후암동. 서후암동이죠. 그쵸. 그렇죠. 현재 특별계획구역 1, 2, 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 개발구역. 그다음에 여기의 지역은 빌라 가격만 다 빌라 가격이 무려 13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값이요. 네. 2자리가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끼고 사더라도 네. 내 돈이 네. 거의 7, 8억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전세 13억입니다. 아유, 10억이 필요합니다. 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서계동이라고 불려지는 곳 있죠? 네. 자, 서계동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현재로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 전 박원순 시장 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지역은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오세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아마 개발 방향을 바꿀 건데 여기도 이미 어떤 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가격이 이 서구암동에 비해서 만만치 않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태원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다음에 요 아래쪽이 보면 한남뉴타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한남뉴타운 일부 하고 네. 여기 이제 뭐 유엔사 부지, 그렇죠. 수송구 자리 부지. 이런 네. 것들이 원래는 주거 지역이었던 게 상업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청파동 일대하고 네. 원효로 일가 일대까지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이야. 오, 거의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제한이. 그다음에 용문동 일대와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원효로 3가 네. 이런 데까지가 주거 지역이면서 굉장히 넓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아. 이제 여기가 국제업무지구거든요. 여기가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네, 있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캠프킴. 캠프킴. 그다음에 여기가 서울역 서울역. 국부역선 개발. 요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 업무지구와 붙어 있는 주거타운으로서 네.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곳들이고 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1번 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인데 네. 여기 지역 중에서 아까 한 군데가 얘기 안 한 데가 이제 동후암동 지역도 보면은 그렇죠.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제한인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층수 제한이 있는 7층 이하 지역을 보는 이유가 네.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재개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시동을 우선적으로 걸고 재개발을 활성화를 재건축보다 먼저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규제책을 일주일 내에서 열흘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규제가 풀렸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유, 그럼요. 지도를 통해서 위치 어디가 어떤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지역을 특히나 주거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한다면 향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 1번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규제 대상 지역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요새 매물이 없답니다. 그거는 매물이 없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매물이 씨가 말라서. 씨가 말랐지만 네. 없는 데서 찾아내고 네. 남들보다 더 빨리 네. 이렇게 그러니까 희소한 걸 찾아내야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네. 제가 약간 틈새나 이런 거 그래요?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서울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여기가 서울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서울역에 이렇게 오른쪽에 빨간 데는 여기 어디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요거. 거기도 이제 여기는 아까 우리가 앞서 보면 7층 이하 제한 지역도 있지만 네. 고도 제한이나 경관지구도 네. 층수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산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네. 남산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산이 아주 크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남산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네. 중구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역하고도 가깝고 네. 남산하고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입지적으로는 매우 가깝고 가치가 높은데 현재까지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좀 덜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죠. 네. 조금 있으면 제가 네. 여기 7층 이하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네. 서울의 고도 제한, 네네. 경관지구 아. 요런 걸 또 지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같이 보신다면은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와 그걸 이렇게 접목해서 보신다면은 좀 더 그렇네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규제가 겹겹이 쌓여져 있는 지역이 확 풀렸을 때는 네네. 가치가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오늘 아주 그냥 멋진 거 가져오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여기 틈새 맞습니까? 틈새? 이건 청기 누설이라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쪽 지역들, 남산의 오른쪽 지역은 네. 신당동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도 남산에 고도 제한이 있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가 조금 있잖아요. 네. 요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신당 9구역입니다. 맞아요. 남산타운 아파트. 대단지 앞에. 아파트 맞은편에. 예, 예. 맞아요. 여기는 고도 제한도 있고 또 이런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도 제한이나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은 네. 개발이 안 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제 증거가 네.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걸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알겠죠.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재개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네. 기회를 놓치고 네. 괜히 왔다가 이거 진짜로 재개발이 옆에서 하고 있는데 네. 안 되는 줄 알고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는 그렇죠. 또 금액도 또 작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남산 주변이라고 하면은 네. 꼭 이게 7층 정도로 재개발이 되면 타운하우스 같은 거 고급 주거지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뭐 합니다. 구릉지 같은 경우는 네. 테라스 하우스 같은 네. 경우 보통 테라스 하우스가 연예인분들이 요즘에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양평이나 네. 이런 그 서울 외곽 지역에 공기 좋은 데 가서 테라스 하우스를 짓고 살거든요. 이게 산자락 약간 밑에 경사가 있는데 네. 근데 그 타운하우스가 서울에 있다면 네. 얼마나 큰 가치가 되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높이를 지어서 많은 세대수가 나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사업성이 좋겠지만 낮게 짓되 그 가치가 높게 가격이 높게 만든다면 그걸 매체만 팔아도 이제 훨씬 더 그렇죠.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이태원이라든지 유엔빌리지나 이런 데는 그 고급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아파트로만 개발되어야만 가치가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다양한 방법의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런 7층 2종 일반 주거지 7층 이하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풀린다면은 충분히 그 네. 가치를 상승하고 그 가치의 상승만큼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지역 한 군데를 본다면 네. 마용성 지역이니까 마포 지역을 봐야겠죠. 네. 자 마포 지역에 여기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 데가 공덕역입니다. 네, 그렇죠. 자 공덕역 주변 지역도 또 몇 군데 특히나 이 왼쪽 편은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한강변 쪽으로. 이 위쪽에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가 없는 지역은 네. 이미 노후 아파트나 신규 아파트 여기 아이언뉴타운 아이언뉴타운. 부가연 뉴타운이거든요. 네. 요 부가연 뉴타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분이 작은 돈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 거의 뭐 그렇죠. 지금 18억 19억. 그 다음에 여기 사거리 중에서 이제 동북권에 해당되는 요 지역. 효창공원 있는 데. 그렇습니다. 요 지역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이 좀 보이죠. 네. 요거는 이제 확대를 하면은 좀 더 잘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네. 이제 확대를 안 하고 반대로 요 사면 4개의 면 중에서 네.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화동 도원동, 도화동. 그렇죠. 네. 고일대 네. 고일대 같은 경우는 좀 지워서 볼까요? 네. 지워서 보게 되면은 여기 요 사거리의 오른쪽 편 네네. 요 지역이죠. 네, 보시다시피 요 위쪽은 네. 2개 점이 있잖아요. 네. 요 위쪽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빼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거든요. 아. 그럼 여기는 공덕역과 마포역이 만나는 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 주변 지역들의 가치와 네. 공덕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 주변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오, 다른 타 맞아.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서울역은 앞으로 지하철 10개 되는데 네, 공덕역은 앞으로 지하철이 5개가 되는. 그렇습니다. 현재 4개 다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 네, 뭐가 야. 들어가죠? 신안산선. 오케이, 맞습니다. 여의도를 거쳐서 네. 영등포를 거쳐서 여의도를 거쳐서 공덕역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서울역. 가죠. 예. 그래서 맞죠. 총 5개 동선이 들어서는 맞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다시 더 부상하게 되는 그런 야, 지역이죠.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관심 가는 데가 있나요? 저는 네. 강남이 좀 궁금한데. 하하. 이거 아니 솔직히 보니까 용산 쪽에도 보면 네.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아하, 이거 강남을 건드리는 건 판도라의 상징을 건드리는 건데. 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강남에서도 보면 네. 저쪽에 그 개포동이나 네. 이 일대 보면은 개포동 그 아파트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거기도 저층에 이런 주거지들 네. 그것도 오래된 데도 되게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자, 개포동 지역이 보시게 되면은 네. 개포 1단지부터 네. 개포 1단지부터 개포 7, 8단지까지 쭉 있는 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 여기가 다 아파트 있는 그렇죠. 데잖아요. 여기는 이 뭐 여기에 보면 이 가운데 보면 약간 빨간색 표시된 데가 네. 2종 일반 주거지 7층 이하지만 여기는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상관이 7층 이하 제한이 풀리는 게 보통 재개발 지금 현재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 시장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면은 단독 다세대 빌라 지역,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1단지 왼쪽 편에 보면은 네. 여기가 개포동하고 네. 양재동하고 있어요. 네네. 여기가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양재역. 양재역. 여기네요. 네. 양재역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양재 IC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양재 IC 오른쪽 편에 해당되는 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양재 IC 주변에 R&DC, 네. R&CD R&CD. 개발, R&CD 개발이라고 해서 네. 이제 여기가 뭐 개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맞아. 재개발되는 줄 알고. 왜 전체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이 되는 줄 아는데 여기는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이 아니고 이제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들어설 때 연구소를 짓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연구소 정도를 들어서게 되면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네. 자금적으로 해주겠다라서 순차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1개, 2개, 3개, 10개, 100개가 들어섰을 때 전체 R&CD 연구단지화 하겠다라는 거다 보니까 여기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요번에 7층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현재 이 서초구나 서울시의 기본 계획이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는 제한이 풀리더라도 재개발되기는 좀 어렵고 아니, 그럼 없는 건가요? 소규모 재개발은 가능합니다. 아, 소규모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예를 들면 20세대에서 뭐 한 50세대 또는 100세대 정도로 네. 이렇게 주민들이 네. 동의를 해서 네. 블럭 단위로 도로로 구획된 블럭 단위로 네. 이렇게 묶어서 한 2동, 3동 또는 5동 네. 이렇게 해서 한 2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양재 이동이거든요. 네네. 양재 이동 쪽에 제가 보기에는 신축들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신축이 많다는 거는 전체 이제 비중을 따지는 거다 보니까 네. 그거는 사실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도로가 너무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도로와 학교, 그 다음에 노후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들이 부셔지고 새롭게 신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선순환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 지역이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나 네.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바꿔야 되겠다는 그 정도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안 되거나 또는 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지 네.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고 네. 또 한 군데 지역을 보게 되면은 개포주공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 중에서 네. 오른쪽에 해당되는 곳이 이렇게 보이죠. 대청마을. 대청마을이라고 그러나요? 대청마을이죠. 네, 대청역 주변. 네. 그러니까 일원동이라고도 하고. 일원동, 대청마을. 네. 여기가 전체가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7층 제한이 있는 곳과 더불어서 네. 1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전체를 묶어서 네.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돼 있어요. 아, 어떤 규제가 있는 뭐 거죠?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 이제 관리의 측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아파트 개발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네. 이 규제가 폐지가 된다면 네.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돼요. 그러니까 180도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죠. 아니, 못하는 지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죠. 네. 이게 옆에는 개포 주공 아파트들은 전부 네. 오래된 아파트들 다 새거 해주고 네네. 다 30층 이상 되는 거 아파트 짓게 해줬구나 네. 해주게 해놨는데 네. 왜 여기는 그 대청마을 같이 이렇게 여기 굉장히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여기가 네. 이제 그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네. 일산처럼 계획 도시예요. 네, 계획 도시다 보니까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 지구, 네,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 빌라 연립이 짓는 연립 단독 지구 이렇게 나눠서 네. 도시 계획을 했었어요. 거기서 주거의 다양성, 아파트는 아파트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살고, 네. 단독주택이나 이제 그런 데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단독주택에 사셔라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 전에, 네. 무려 30년 전에 아이고야. 이렇게 지정을 해놓다 네. 보니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도 변하고 시장의 수요자들에 대한 니즈도 그렇죠.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도 이 7층 이하의 서울만 규제하고 있는 것도 네.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맞아, 너무 차별대우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규제가 풀린다면 네. 앞서 얘기했던 못하던 곳이 가능한 지역으로 네. 180도 바뀌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아주 핵심되는 그런 지역이다. 강남은 저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7층이야 봤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가 그 고도 제한이나 네. 또는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들을 겹쳐서 봐서 오. 두 개의 규제가 같이 있는 지역들을 네. 본다면 네. 그 두 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면 더 가치의 어이구야. 상승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김꼰대랑 고도 제한이 풀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이제 보여드렸던 고도 지구, 네. 그다음 경관 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아, 그게 이 유튜브 이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런가요? 이 지도가 네. 이게 뭐 경관지구고 고도지구고 네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지도가 어디서 도대체 나왔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려달라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자, 그러면 아까 경관지구, 저기 이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와 네. 고도지구가 겹쳐져 있는 곳을 보면 대표적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산이나 공원 주변이거든요. 이게 가운데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네. 이제 고도지구입니다. 아, 고도지구. 고도지구. 그러니까 고도지구니까 층수 제한이 걸려 있고 네. 용적률도 제한이 돼 있는 곳이죠. 높게 못 찍게 하는 그렇죠. 지역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 지역이 지금 남산입니다. 남산. 네, 남산. 남산 주변에서 남산을 네. 바라봐야 되니까 그 주변은 높게 못 찍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데가 이태원 네. 일대고요. 네. 그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데가 해방촌. 해방촌. 해방촌 일대. 여기가 해방촌. 이태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 후암동 후암동. 중에서 동후암동. 네, 동후암동 딱 지역.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동후암동. 그러니까 아까가 동후암동하고 서후암동하고 가치가 네. 합쳐서 2종이면서 7층 이하의 제한이 있었잖아요. 딱 그거네요. 그런데 고도 제한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도와 2종 일반 요게 두 가지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또는 완화가 된다면 네. 그 가치가 지금 현재보다도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거의 뭐 우리 부동산에서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 벨트가 쫙 해지되는 그냥 그 벨트 아니고요. 아, 네. 자, 진정하시고. 네. 자,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 되고요. 네. 또 앞서 우리 이권대님이 네. 물어봤던데 네, 이 위쪽 위에. 지역. 네. 자, 위쪽 지역도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 이만큼이 되어 있잖아요. 오. 여기도 고도지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지역도 아까 여기 서울역에서 가까운 블록, 요 블록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 이런 제한이 걸려 있었잖아요. 여기 무슨 동이죠?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어느 쪽 지역에서도 보면은 약수역하고 네. 버티고개역 사이에 이쪽 편도 보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이 아까 2종 7층 제한이면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신당 구구역. 구구역이 있다. 재개발하고 있는 구구역.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이 현재 있음에도 아직 풀리지 않았잖아요. 네. 폐지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완화되지 않았는데 이 이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도 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가능한. 근데 이게 해제가 되거나 완화가 되면은 이 개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새롭게 신규 구역들도 지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업성도 높아지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아하. 이게 일석이조 대박입니다. 고랑 치고 가지자고. 네, 그렇죠. 이거 말이 꼬였네요. 1타 2피. 네네. 아, 네네. 그런 네. 얘기죠. 아, 그러니까 예. 굉장히 현재 가치에 비해서 변화가 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큰 변화가 가격의 변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변화가 가격의 변화가 예상된다. 예. 아주 멋진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돈 벌고 싶습니다. 아, 네. 돈 많이 버시지 않았나요? 네. 가시죠. 자, 그리고 한 군데 가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한 군데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어릴 때 많이 갔던 네. 소풍을 갔던 곳인데요.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아니 근데 대공원 옆에 웬 이거 경관지구로 묶어놨습니까? 고도지구입니다. 아 고도지구로 네, 묶어놨습니까? 빨간 보라색은 고도지구라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고도지구예요. 네. 이만큼이. 그러니까 아래쪽은 또 없어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고도지구라 이런 제한이 없고 네. 위쪽과 오른쪽만 지금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단독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런 고도 제한 때문에 여기가 뭐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군부대도 아닌데. 뭐. 근데도 고도 제한이 있는 게 이제 네. 공원 때문에
이 공원 때문에 공원. 아, 파크뷰를 모르네. 공원뷰를 모르네. 아, 그렇죠. 네? 공원뷰가 쫙 나오는 집들이 집값도 비싼 거고. 그럼 여기가 개발되면 파크뷰가 되는 건가요? 파크뷰죠. 파크뷰. 센트럴 파크뷰 이런 거 비슷하게.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고도 제한이 풀린다면 네. 상당히 가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이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네. 용역이 발주가 돼서 네. 한 2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와, 그래도 용역 발주를 시켰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고도 제한을만 푸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규제를 풀겠다고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제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도 지구까지 같이 보는 거는 요 대상 지역 중에서 고도 지구까지 같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같이 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강한 규제 지역이 풀렸을 때는 네. 강한 상승이 동반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지역을 주목하되 네. 우선적으로는 봐야 되는 게 네. 뭐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7층 이하로만 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네. 고도지구는 사후로 보셔도 된다. 하나 쓰네. 네. 그래서 아우. 우선적으로 네. 봐야 될 것은 이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오늘 자, 오늘 뉴스를 통해서 네.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뭐 호재를 푼다, 개발 제안을 푼다거나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받고 네. 그 중에서도 오 시장님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이 고도 제한 또는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 제한이다 보니까 네. 이 7층 이하의 지역이 어딘지를 저희가 낱낱이 네. 파헤쳐 보았습니다. 강남까지도 봤죠? 네, 강남, 마용성 지역, 이런 용산 지역 이런 것을 주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 지역을 대상을 봤는데요. 네. 이 지역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어디 가서 볼 수 있다고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 그렇습니다. 여기 와야 이렇게 좀 또 깊은 자료, 그다음에 그렇죠. 자세한 자료, 네. 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는 재미난 것을 자료. 발빠르게 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이런 자료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그렇죠. 이제 전달 받으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오늘 공꼰대님이 네. 지역을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좋은 지역에 있는 몇 군데 지역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알람해놓고 나서 바로 보게 되면은 내가 혼자 먼저 빨리 가서 선점할 수 있잖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